1장 SQL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SQL에 대한 개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 데이터베이스 개발 도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개요입니다. 데이터베이스란 관련된 정보들의 집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1970년에 코드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형 모델 이론에 기초해서 만들었습니다. 관계형 모델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데이터는 테이블 안에 논리적으로 구조화됩니다. 각 테이블은 컬럼으로 구성되고 각 로우는 컬럼당 하나의 값을 포함합니다. 관계형 모델 이론에서는 테이블을 릴레이션 이라고 하고, 컬럼은 애트리뷰트, 로우는 터플이라고 합니다.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스프레드시트의 가로열이 컬럼이 되고 세로행은 로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로열과 세로행으로 구성된 하나의 스프레드시트가 테이블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 여러 개의 스프레드시트를 포함하는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포함됩니다. 각 테이블은 해당 테이블 안에 있는 로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기본 키, primary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참조하는 키를 외래 키, foreign 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의 로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덱스를 포함합니다. 정리하면 데이터베이스는 저장 장치 안에 있는 데이터의 모음을 말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모델에 따라 데이터를 테이블과 컬럼, 로우로 구조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DBMS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죠. 특별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줄여서 RDBMS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부릅니다. 현재 상용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는 MySQL이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PostgreSQL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로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즉 RDBMS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조직에서 이미 사용 중이거나 선택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만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여러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여기에서 언급한 4개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모두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점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설명하고 각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SQL 개요입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입니다.
SQL을 구조적 질의 언어, 즉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합니다. 보통은 SQL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각 문자를 개별적으로 읽어서 SQL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 SQL은 데이터 정의 언어와 데이터 조작 언어, 데이터 제어 언어로 구분됩니다. 이들 언어의 구문은 NC, 즉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그러니까 미국 표준기구와 ISO, IEC라고 하는 표준기구에서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NC 표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이 NC 표준을 준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NC 표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 벤더별로 고유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표준을 확장한 구문도 제공합니다. 이런 확장 구문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이에 호환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NC 표준을 기반으로 각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확장 구문도 함께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SQL 코드를 작성할 때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관습상 대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 단어는 밑줄 문자로 연결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와 같은 관습을 따르되 SQL 예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고 다른 식별자는 소문자를 사용해서 구분하기로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의 언어에는 테이블과 인덱스 구조를 관리하는 create, alter, truncate, draw 문이 있습니다. create 문은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문은 테이블을 생성하고 create index는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alter 문은 테이블이나 인덱스의 구조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alter table은 테이블을 변경하는 명령문이 됩니다. truncate 문은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truncate table 커스터머 하면은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드롭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드롭 테이블 커스터머 이렇게 해주면 커스터머 테이블을 삭제합니다. 데이터 조작 언어에는 로우를 추가, 갱신, 삭제하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과 로우를 읽어오는 셀렉트 문이 있습니다. 이들 네 가지 행위를 CRUD, CRUD라고 합니다. Create, Read, Update, Delete. CRUD라고 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행위가 됩니다. insert 문은 테이블에 로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문은 커스터머 테이블에 이와 같은 데이터를 포함하는 로우를 추가합니다. 업데이트 문은 테이블에서 기존의 로우 데이터를 변경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문은 커스터머 테이블에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로우에 어드레스 컬럼의 값을 부산시로 변경합니다. 딜리트 문은 테이블에서 기존 로우를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 딜리트 문은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로우를 삭제합니다. 셀렉트 문은 하나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셀렉트 문은 질의의 결과를 로우의 집합, 로우 셋, 으로 반환합니다. 이 로우 셋을 결과 셋, 그래서 result
셋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문은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데이터 제어 언어에는 그랜트와 리보크 문이 있습니다. 그랜트 문은 사용자가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랜트 문은 ORDR이라고 하는 사용자에게 커스터머 테이블의 셀렉트와 업데이트를 허용해 줍니다. 리보크문은 사용자에게 허용된 권한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리보크문은 ORDR 사용자로부터 커스터머 테이블에 대한 셀렉트와 업데이트 권한을 제거합니다. 이 데이터 제어 언어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많이 사용합니다. 저장 프로시저, 즉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일련의 질의를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실행하기 위한 질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create all replace procedure 이렇게 저장 프로시저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설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 강의의 대상인 데이터베이스 개발자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설치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 제어 언어를 사용해서 사용자와 권한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강의는 주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를 대상으로 한 SQL 프로그래밍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할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SQL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각자의 로컬 머신, 즉 각자의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하는 정도죠. 이 로컬 머신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미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도커는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것이죠. 이 도커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윈도우 운영체제와 맥 OS 운영체제용 도커 데스크탑을 제공합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맥 OS 운영체제상에서 이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도커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도커를 사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도커 데스크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URL로 이동을 해서 운영체제에 맞게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인텔 칩이 탑재된 맥OS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인텔 칩 이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M1이나 M2와 같은 애플 실리콘 칩을 탑재한 맥OS 운영체제에서는 애플 칩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는 윈도우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텔 칩용 도커 데스크탑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도커 설치 파일을 클릭해서 도커 아이콘을 애플리케이션 폴더에 끌어넣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런치패드에서 도커 아이콘을 클릭해서 도커를 실행합니다. 도커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 동의해 주시고요. 튜토리얼을 스킵하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도커 데스크탑이 실행됩니다.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에 도커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된 인스톨러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여기 설정 옵션에서 Use WSL2 instead of Hyper-V 옵션을 체크 상태로 하면 리눅스용 윈도우 서브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옵션이 해제가 되면 윈도우 운영체제에 있는 하이퍼V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스템에 리눅스 윈도우 서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옵션을 체크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체크를 해제하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하이퍼V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으면 클로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재부팅 후에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하죠. 서브스크립션에 동의해 주시고요. 튜토리얼을 스킵해 주시고 이제 도커가 실행되었습니다. 먼저 인텔 칩이 탑재된 맥OS나 윈도우 또는 리눅스 운영체제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기업판 외에도 가볍게 개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판을 제공합니다. 이 익스프레스판을 줄여서 오라클 XE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오라클 XE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클 XE 버전은 터미널에서 이와 같은 명령으로 설치합니다. 여기는 두 줄로 나열되어 있지만 모든 명령 하나의 명령행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도커런 해서 컨테이너 이름은 oracle-xe로 하고요. 오라클 XE는 151 포트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패스워드는 1234로 지정합니다. 이때 접속하는 계정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홈 디렉토리에 데이터 오라클 서브 디렉토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용하는 도커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oracle-xe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도커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고 실행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 개발자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QL 서버 개발자판은 이와 같은 명령으로 설치합니다. 비밀번호는 SA123456778 느낌표로 지정을 하고 도커 컨테이너 이름은 SQL 서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SQL 서버는 1433 포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는 홈 디렉토리의 데이터 SQL 서버 서브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름을 갖는 도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SQL 서버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도커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실행됩니다. MySQL은 커뮤니티 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커뮤니티 판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명령으로 설치합니다. MySQL은 3306 포트에서 서비스하고 도커 이름은 MySQL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홈 디렉토리에 데이터 MySQL 서브 디렉토리에 저장을 하고 루트 계정의 패스워드는 1234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을 갖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MySQL 이름을 갖는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오픈소스인 PostgreSQL은 이와 같은 명령으로 실행합니다. 5432 포트에서 서비스하고 도커 컨테이너 이름은 포스트그레스로 지정합니다. 또 포스트그레스 계정의 비밀번호는 1234로 지정하고요. 데이터는 홈 디렉토리 데이터 포스트그레스 서브 디렉토리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라고 하는 도커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이 포스트그레스 이름을 갖는 도커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고 실행이 됩니다. 이제부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계정에 비밀번호 1234로 접속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SA 계정에 SA12345678 느낌표 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가 길어서 불편하다면 나중에 SQL 커맨드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MySQL은 루트 계정에 1234 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있고 PostgreSQL은 포스트그레스 계정에 1234 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1이나 M2 등 ARM 기반의 실리콘 칩 CPU가 탑재된 맥 OS 운영체제에 데이터베이스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칩이 탑재된 맥 OS 운영체제에는 도커 데스크탑에 직접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이 ARM 기반의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맥 OS 운영체제에 X8664 AMD 즉 인텔 CPU 기반의 리눅스 서버 시스템을 생성하고 도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콜리마라고 하는 오픈소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홈브루를 설치해야 됩니다. 홈브루는 brew.sh URL로 이동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하고 터미널 창에 붙여넣기 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고 여기 있는 코드도 붙여넣기 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brew install docker 명령으로 도커를 설치합니다. 만약 도커 데스크탑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 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brew install docker 해서 도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brew install 콜리마 명령으로 콜리마를 설치합니다. brew install 콜리마 해서 콜리마를 설치합니다. 다음에는 콜리마 스타트 명령으로 콜리마를 시작합니다. 이때 CPU 아키텍처는 X8664 즉 인텔 칩 기반으로 실행하고 4CPU에 8기가 메모리로 실행합니다. 콜리마 스타트 명령으로 콜리마를 시작합니다. 아키텍처는 X8664이고 CPU는 4개, 메모리는 8기가로 콜리마를 시작합니다. 다음엔 우리가 앞에서 도커 데스크탑에서
오라클 XE를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명령으로 오라클 XE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 XE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합니다. 이제 도커 스타트 오라클 XE 해서 오라클 XE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커 ps 해서 보면 오라클 XE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리마를 종료할 때는 먼저 도커 스탑 오라클 XE 해서 오라클 XE 컨테이너를 종료하고 콜리마 스탑 명령으로 콜리마를 종료합니다. 콜리마를 다시 실행하려면 콜리마 스타트 명령을 실행하고요. 도커 스타트 오라클 XE 해서 오라클 XE 도커 컨테이너를 실행하면 됩니다. 오라클을 제외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 애플 실리콘 칩이 탑재된 맥OS 운영체제에 설치할 때는 도커 이미지 이름만 달라집니다. 나머지 사항은 인텔 칩이 탑재된 맥OS나 윈도우, 리눅스 운영체제의 명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도커 컨테이너에 사용되는 이미지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SQL 서버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SQL 서버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도커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고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MySQL이라는 이름을 갖는 도커 컨테이너가 설치되고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명령으로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Postgres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도커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고 실행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개발 도구입니다. 각 데이터베이스는 자체 개발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 개발 도구는 두 가지 형태대로 제공됩니다. 하나는 명령행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명령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명령행 개발 도구는 SQL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도커 exec 명령으로 오라클 -xe 컨테이너에서 배시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SQL 플러스 명령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exec it 오라클 xe 배시 하고 오라클 xe 컨테이너에서 배시를 실행한 후에 SQL 플러스 as sysdba 명령으로 이처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땐 exit 명령을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명령행 개발 도구는 SQL CMD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도커 컨테이너는 SQL CMD 도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MS SQL Tools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도커 exec 명령으로 MS SQL-tools 컨테이너에
bash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SQL cmd 명령으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docker exec it ms sql -tools bash 해서 ms SQL tools 컨테이너에서 bash 명령을 실행한 후에 SQL cmd s 192.168.1.7 여러분의 IP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u 해서 SA 계정을 입력해 주고 -p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SA 12345678 느낌표.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 접속하고 명령 프롬프트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밀번호가 길어서 불편하다면 alter login SA with password equal 1234 체크 폴리시 오프로 간단한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go 해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exit 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1234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종료할 때 마찬가지로 exit 명령을 사용합니다. MySQL의 명령형 개발 도구는 MySQL입니다. 그래서 docker exec 명령으로 MySQL 도커 컨테이너에서 bash 명령을 실행하고 MySQL 명령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docker exec it MySQL bash 해서 bash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MySQL 유전 루트고요. 패스워드는 1234 이렇게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원격에서 MySQL 서버에 접속하고 싶다면 grant all privileges on **to root에 at %이 명령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flush privileges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격에서도 이 My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할 때는 마찬가지로 exit 명령을 사용합니다. PostgreSQL 명령형 개발 도구는 PSQL입니다. 그러나 PostgreSQL 도커 컨테이너는 이 PSQL 도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docker exec 명령으로 pg 클라이언트 도커 컨테이너에 PSQL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인수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URL을 지정합니다. 여기 IP 주소에는 여러분의 IP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docker exec it pg client psql postgresql postgres 유저 아이디고요. 1234 패스워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에는 포트 번호는 5432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postgres 이렇게 해서 postgres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종료할 때는 exit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 명령행 도구를 직접 로컬 머신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맥OS 운영체제에서 오라클 SQL 플러스 도구는 이와 같은 명령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brew tab instant client tab /instant client 그리고 blue
인스톨 인스턴트 클라이언트 베이직 그리고 블루 인스톨 인스턴트 클라이언트 SQL 플러스 다음에 SQL 플러스 시스템 1234 at 192.168.1.7 다음에 XE 이렇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SQL CMD 도구는 이와 같은 명령으로 설치합니다. brew tab 마이크로소프트 MS SQL 릴리즈 하고 brew install MS SQL tools 라이센스 동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SQL CMD S IP 주소 192.168.1.7 그 다음에 -u user ID SA -p 1234 하고 이렇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it에서 빠져나오고요. MySQL의 MySQL 도구는 brew install MySQL client 명령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brew install MySQL client 그리고 이 옵션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소스 홈 디렉토리에 .g shell rc 그리고 mysql -h IP 주소입니다. 192.168.1.7 그 다음에 -u 계정 ID 루트 그 다음에 p 비밀번호입니다. 1234 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PostgreSQL은 PSQL 대신에 brew install pgcri 명령으로 pgcri 도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ew install pgcri 그리고 pgcri는 -h에 IP 주소를 지정하고요. -p에는 포트, -u에는 사용자 ID, 그 다음에 -d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pgcri h 192.168.1.7 그 다음에 p 5432 포트 번호 -u postgres user ID 그 다음에 -d 데이터베이스 이름 postgres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1234 입력을 하고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도구는 직접 여러분의 로컬 머신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도구는 오라클 SQL 디벨로퍼입니다. SQL 디벨로퍼는 이와 같은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즈 버전과 맥OS 또 애플 실리콘 칩이 탑재된 맥OS ARM 버전,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의 개발 도구는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입니다. 여기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는 윈도우 용어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맥OS의 경우에는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와 함께 제공되는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를 설치해야 합니다.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는 여기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윈도우용과 리눅스용 또 맥용을 각각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MySQL은 MySQL 워크벤치를 제공합니다. MySQL 워크벤치는 여기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도구는 pgadmin입니다. pgadmin은 여기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맥용과 리눅스용, 윈도우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별로 이들 각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dbeaver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발 도구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에디션이면 충분합니다. dbeaver는 여기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용과 맥OS용, 리눅스용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세계의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스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와 메모리 구조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버 프로그램이 한 번 실행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인스턴스는 고유한 SID를 갖습니다. 시스템 아이덴티피어 그리고 서비스 이름을 갖습니다. SID는 인스턴스 이름입니다.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로 생성한 오라클 XE 데이터베이스의 SID는 XE입니다. 서비스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인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역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사용됩니다. 도커 컨테이너로 생성한 오라클 XE 데이터베이스의 서비스 이름도 XE입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인스턴스 안에 여러 사용자가 각각 자신의 스키마를 소유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키마란 테이블, 뷰, 인덱스 등 객체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와 스키마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SQL 플러스 명령행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라클 XE 도커 컨테이너에서 배쉬를 실행한 다음에 SQL 플러스를 실행해서 이와 같은 명령을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먼저 docker exec-it 오라클 XE 배쉬 해서 배쉬를 실행하고요. SQL 플러스 as sysdba 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create user 해서 유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유저를 생성할 때 오라클 12 버전 이후부터는 C## 접두사를 붙여야 됩니다. ORDR 이렇게 유저를 생성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접두사를 붙이고 싶지 않다면 alter session set
오라클 스크립트 equal true 이렇게 alter session 명령을 먼저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create user ordr identified by 1234 해서 사용자 계정 아이디가 ordr이고 비밀번호가 1234인 계정을 생성합니다. 다음에는 ordr 사용자의 객체 생성과 변경, 삭제, 그리고 연결 및 관리자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grant resource connect dba to ordr 그리고 ordr 사용자 계정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connect ordr 1234 하면은 ordr 계정으로 접속됩니다. 이제 ext 명령을 주고요. 이번에는 sql 플러스 ordr 1234 해서 ordr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객체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는 달리 여러 사용자가 각각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용자가 권한을 갖는다면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SA 사용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 SA 사용자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MySQL Tools 도커 컨테이너에서 배쉬를 실행한 다음에 터미널 창에서 SQL 커맨드 명령을 수행하고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create database 문으로 order underline system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docker exec it ms-sql-tools bash 하고 bash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sql cmd -s 그 다음에 여러분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는 192.168.1.7를 입력하기로 하죠. -u sa -p 1234 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다음에 use master 해서 마스터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create database order system 그 다음에 collate 그래서 코리안 완성 CIAS 해서 한글을 사용하는 order underline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go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다음에는 order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use order system 하고 go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order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SQL도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와 유사합니다. 이번에는 MySQL의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MySQL의 루트 사용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트 사용자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MySQL 도커 컨테이너에서 배쉬를 실행한 다음에 create database 명령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docker exec it mysql bash
하고 MySQL 도커 컨테이너에서 배시를 실행한 다음에 MySQL uroot p1234 하고 MySQL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create database 명령으로 order underline system database를 생성합니다. create database order underline system default character set utf8을 지정을 해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default collate utf8 underline general underline ci 이렇게 해서 한글을 사용하는 order underline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use order underline system 해서 order underline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와 유사합니다. 포스트그레스 사용자 계정은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갖습니다. 우리는 포스트그레스 사용자 계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pg 클라이언트 도커 컨테이너에서 psql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접속하면 create 데이터베이스 명령으로 order underline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pg 클라이언트 도커 컨테이너에서 psql 명령으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docker exec it pg 클라이언트 psql 그다음에 postgresql postgres 시스템 사용자 계정이고요.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분의 IP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192.168.1.7 그 다음에 포트 번호는 5432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레스로 접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create database 해서 order underline system 하고 order underline system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exit 하고요. 다시 접속을 하는데 이번에는 order underline system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order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여기까지 1장 SQL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장 SQL 둘러보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게 될 주문 시스템 예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생성한 데이터베이스에 DDL문과 DML문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예제 데이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시스템 예제 프로젝트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강의에서 주문 시스템 프로젝트를 실습할 때 이와 같이 4개의 도메인 클래스를 레코드로 정의하였습니다. 커스터머 레코드는 고객을 표현하고 롱 타입의 고객 아이디와 스트링 타입의 네임 고객 이름, 어드레스 고객 주소, 그리고 이메일 고객 이메일 항목을 갖습니다. 프로덕트 레코드는 제품을 표현하고 롱 타입의 제품 아이디와 스트링 타입의 네임 제품명, 디스크립션 제품 설명, 그리고 롱 타입의 프라이스
제품 가격 항목을 갖습니다. 오더 아이템 레코드는 주문 항목을 표현하고 프로덕트 타입의 프로덕트, 주문 제품, 그리고 롱 타입의 퀀터티, 주문 수량 항목을 갖습니다. 오더 레코드는 주문을 표현하고 롱 타입의 ID, 주문 아이디와 커스터머 타입의 커스터머, 주문 고객, 그리고 리스트 오더 아이템 타입의 아이템즈, 주문 목록, 그 다음에 로컬 데이트 타입의 데이트, 주문 일자 항목을 갖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클래스의 레코드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재고 현황이 이처럼 맵 타입의 인벤토리즈 필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롱 타입은 제품 아이디를 키로 갖고 두 번째 롱 타입은 제품 수량을 값으로 갖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문 시스템의 이들 도메인 객체들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ER 다이어그램, 엔터티, 릴레이션십, ER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테이블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ER 다이어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R 모델, 즉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 이것을 실체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실체 관계 모델 개념에 기반을 둔 데이터 모델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테이블은 사각형으로 표현되고 타이틀에는 테이블명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테이블명 밑에는 컬럼명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컬럼명 왼쪽에는 기본키, 즉 PK 또는 외래키, FK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데이터 타입이 표시됩니다. 테이블 사이의 선은 이들 테이블 사이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ER 다이어그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ER 모델링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그림만으로도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커스터머 테이블은 고객 아이디를 나타내는 커스터머 아이디 필드와 고객명을 나타내는 커스터머 네임, 커스터머 어드레스, 커스터머 이메일 컬럼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 컬럼은 인티저와 발차 데이터 타입을 갖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아이디는 기본 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로덕트 테이블은 제품 아이디를 나타내는 프로덕트 아이디와 제품명을 표현하는 프로덕트 네임, 또 제품 상세 설명을 포함하는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그리고 제품 가격을 나타내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컬럼을 갖고 이들 컬럼은 각각 인티저와 발차 타입을 갖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는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벤토리 테이블은 제품 아이디를 나타내는 프로덕트 아이디와 제품의 재고를 나타내는 인벤토리 퀀터티 컬럼을 갖고 이들 두 컬럼은 모두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갖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는 기본 키이면서 동시에 이 프로덕트 테이블의 프로덕트 아이디를 참조하는 외래 키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와 인벤토리 테이블은 1:1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오더저 테이블은 주문 아이디를 나타내는 오더 아이디와 고객 아이디를 나타내는 커스터머 아이디, 그 주문 일자를 나타내는 오더 데이트 컬럼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 컬럼은 인티저와 데이터 타입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더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 커스터머 아이디는 커스터머 테이블의 커스터머 아이디를 참조하는 외래 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는 1:다 관계를 갖습니다. 오더 아이템 테이블은 오더 아이템 아이디 값을 갖는 오더 아이템 아이디 컬럼과 프로덕트 아이디 컬럼, 그리고 주문 항목 수량을 나타내는 오더 아이템 퀀티티, 그리고 오더 아이디 컬럼을 갖습니다. 이들 컬럼은 모두 인티저 데이터 타입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더 아이템 아이디 컬럼은 기본 키로 설정이 되어 있고 프로덕트 아이디 컬럼은 프로덕트 테이블의
프로덕트 아이디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 아이디 컬럼도 오더즈 테이블의 오더 아이디를 참조하는 외래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DDL입니다. 일장 SQL과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은 데이터 정의 언어인 DDL과 데이터 조작 언어인 DML 그리고 데이터 제어 언어인 DCL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먼저 DDL 즉 데이터 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create table문을 사용합니다. create table문 다음에는 테이블명이 오고 이 테이블은 여러 컬럼을 포함합니다. 컬럼은 이처럼 중괄호 안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컬럼은 컬럼명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는 형식으로 정의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타입은 숫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인티저 타입과 텍스트와 문자를 표현하는 발찰 그리고 날짜를 표현하는 데이트 타입입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인티저 데이터 타입은 4바이트 정수를 표현합니다. 발차 타입은 가변 길이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발차 해서 가로 안에 20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는 컬럼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길이를 지정합니다. 이 지정된 길이보다 적은 개수의 문자가 저장되면 컬럼의 실제 크기는 줄어듭니다. 데이트 타입은 날짜를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SQL 디벨로퍼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네임에는 접속 이름으로 ORDR을 입력하고 사용자 이름에는 ORDR과 비밀번호 1234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이름에는 로컬 호스트 또는 여러분의 IP 주소를 입력을 하고 포트는 1521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SRID는 X2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접속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에서 create 테이블 명령을 사용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create 테이블 커스터머 ID 인티저 타입을 지정해 주고요. 커스터머 네임은 발차 20 문자 크기로 지정해 주고 커스터머 어드레스는 발차 60 문자 커스터머 이메일은 발차 40 문자 크기를 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다음에 세미콜론을 입력합니다. 다음에는 명령문 실행 아이콘을 클릭해서 질의를 실행하고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두 개의 개발 도구를 제공합니다. 하나는 윈도우 전용의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이고 다른 하나는 맥 OS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입니다. 먼저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를 실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서버에 연결 대화 상자에서 먼저 윈도우즈 인증 대신에 SQL 서버 인증을 선택하고요. 서버 이름에는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192.168.1.7 그리고 로그인은 SA 암호는 1234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 저장 체크박스를 체크 상태로 해서 암호를 저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 단추를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도구바에서 새 쿼리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 콤보 상자에서 오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하기로 하죠. 이렇게 커스터머 테이블 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행 아이콘을 클릭해서 질의를 실행하여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애저 데이터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New Connection을 클릭하고 서버에는 여러분의 IP 주소 또는 로컬 호스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SA, 비밀번호는 1234.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콤보 상자에서는 오더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커넥트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다음에 뉴 쿼리 단추를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문을 사용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미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했다면 여기서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SQL 서버 관리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 여기서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런 단추를 클릭해서 생성합니다. MySQL은 MySQL 워크벤치를 제공합니다. MySQL 커넥션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커넥션 네임에는 오더 언더라인 시스템 그리고 유저 네임은 루트, 비밀번호는 1234를 입력하고 디폴트 스키마에는 오더 언더라인 시스템을 입력한 다음에 테스트 커넥션 버튼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테스트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MySQL 커넥션에서 오더 언더라인 시스템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을 작성하고 여기 번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PostgreSQL은 PG 어드민을 제공합니다. Set 마스터 패스워드 대화 상자에서 1234와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서버즈 항목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레지스터 서버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네임에 오더 언더라인 시스템을 입력을 하고 커넥션 탭에서 호스트 네임 어드레스에 여러분의 IP 주소 또는 로컬 호스트를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에 1234를 입력을 하고 세이브 패스워드를 클릭해서 체크 상태로 합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오더 시스템을 펼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더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툴즈 메뉴에서 쿼리 툴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을 입력을 하고 Execute Refresh 아이콘을 클릭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DB버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각 데이터베이스의 프로덕트 테이블을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DB버를 실행하면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것인지를 묻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아니오 단추를 클릭하면 Connection to a Database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Connect to a Database 대화 상자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라클을 선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 호스트에는 여러분의 IP 주소나 로컬 호스트를 두고요. 데이터베이스는 X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은 ORDR, 패스워드는 1234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내비게이터 창에서 로컬 호스트를 더블 클릭하고
다운로드 드라이버 파일즈 대화 상자가 나오면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SQL 편집기를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프로덕트 테이블을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create table product ID integer product name varchar 40 product description varchar 200 product price integer 이렇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프로덕트 테이블은 제품 아이디를 나타내는 인티저 타입의 프로덕트 아이디 컬럼과 varchar 타입의 제품명을 나타내는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제품 설명을 나타내는 프로덕트 디스크립션 그리고 제품 가격을 나타내는 인티저 타입의 프로덕트 프라이스 컬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도구바 가장 왼쪽에 있는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 아이콘을 클릭해서 Connect to a Database 대화 상자에서 SQL 서버를 선택합니다. SQL 서버 커넥션 세팅즈에서 호스트에 여러분의 IP 주소 또는 로컬 호스트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는 오더 시스템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에는 SA, 패스워드에는 1, 2, 3, 4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더 시스템을 더블 클릭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도구바에서 SQL 편집기를 선택하고 동일하게 create table 명령을 사용해서 product 테이블을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해서 질의를 실행합니다. 다시 새 데이터베이스 연결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MySQL을 선택합니다. 호스트에 여러분의 IP 주소 또는 로컬 호스트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오더 시스템을 입력합니다. 유저 아이디는 루트 그대로 두시고요. 비밀번호는 1, 2, 3, 4 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SQL 편집기를 생성을 해서 프로덕트 테이블 생성하는 create 테이블 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프로덕트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PostgreSQL을 선택을 하고 호스트에 여러분의 IP 주소 또는 로컬 호스트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는 오더 시스템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엔 포스트그레스, 패스워드에는 1, 2, 3, 4를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또 SQL 편집기를 생성한 다음에 프로덕트 테이블 생성하는 create 문을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인벤토리 테이블을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table inventory product ID integer inventory quantity 그리고 integer
그리고 이 SQL문을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도 인벤토리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테이블 문을 실행합니다. 또 MySQL에서도 인벤토리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테이블 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PostgreSQL에서도 인벤토리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문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orders와 order item 테이블을 생성하는 SQL문을 작성합니다. create table orders order id integer customer id integer order date 그 다음에 create table order item order item id integer product id integer order item quantity integer order id integer orders 테이블은 인티저 타입의 주문 아이디를 나타내는 order id 컬럼과 고객 아이디를 나타내는 커스터머 아이디 그리고 주문 일자를 나타내주는 데이트 타입의 order date 컬럼을 갖습니다. 그리고 order item 테이블은 인티저 타입의 주문 항목을 나타내는 order item id 제품 아이디를 나타내는 product id 그리고 주문 수량을 나타내는 order item quantity 그리고 주문 아이디를 나타내는 order id 컬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reate table orders SQL문을 선택을 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create table order item SQL문을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SQL 서버에서도 orders 테이블과 order item 테이블을 생성하는 create 테이블 문을 작성한 다음에 하나씩 실행합니다. 또 MySQL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PostgreSQL에서도 각 create 테이블 문을 실행합니다. DML입니다.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데이터 조작 언어입니다. DML 중에서 먼저 insert into 문을 사용을 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기로 하겠습니다. insert into 문은 이와 같은 구문을 갖습니다. insert into 문 다음에 테이블명이 오고요. 그리고 괄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할 컬럼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합니다. 테이블의 모든 컬럼이 사용된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lues가 오고 괄호 안에 컬럼에 저장할 값을 컬럼 순서대로 콤마로 구분해서 값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insert into customer values 1 김1 서울시 김1@gmail.com 이렇게 insert into 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SQL문에서 문자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홑다운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테이블에 몇 개의 로우를 더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insert into customer values 2 김이
부산시 김이@gmail.com. 그리고 이것을 복사해서 3, 4, 5, 그 다음에 김삼, 김사, 김호, 그리고 대전시, 인천시, 대구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삼, 김사, 김호. 그리고 프로덕트 테이블에도 로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Product Values 1 제품 1 제품 1 설명, 그리고 10,000원 이렇게 해주고요. 네 개를 더 복사해서 2, 3, 4, 5 제품 2, 제품 3, 제품 4, 제품 5 제품 2 설명, 제품 3 설명, 제품 4 설명, 제품 5 설명, 그리고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이렇게 5개의 로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벤토리 테이블에도 Insert into Inventory Values 1 1000개 복사한 다음에 4개의 로우를 더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2, 3, 4, 5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이렇게 5개의 로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더주와 오더 아이템 태블에도 로우를 추가하기로 하죠. Insert into Orders Values 1, 2022년 11월 21일 그리고 그걸 복사해서 5개의 로우를 더 추가하고요. 여기에는 2, 3, 4, 5 그리고 2, 3, 4, 5 날짜는 바꾸기로 하죠. 여기를 22일로, 그 다음에 여기를 12월 1일로, 12월 21일로 이렇게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Insert into Order Item Values 1, 1, 1, 1 그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개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2, 3, 4, 5 2, 3, 4, 5 2, 3, 4, 5 해주고 2, 3, 4, 5 이번에는
10, 20, 30, 40, 50. 그 다음에는 100, 200, 300, 400, 500. 여기는 111 3개를 두고요. 2를 2개 해주고 3을 2개 해주고 4를 3개쯤 해주고 나머지는 5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데이트 타입의 컬럼의 날짜를 지정할 때는 이처럼 홑다운표 안에 년 대시 월 대시 일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실행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화면에 출력하기로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셀렉트 문을 사용합니다. 가장 단순한 셀렉트 문은 이와 같은 구문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애스테리스크는 전체 컬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은 테이블명 테이블에서 전체 컬럼을 셀렉트 질의를 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select asterisk from customer 하고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커스터머즈 테이블에 있는 모든 로우를 출력을 합니다. 또 프로덕트에 있는 테이블을 조회하는 코드는 select asterisk from product 프로덕트 질의문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 select asterisk from inventory 인벤토리 테이블을 질의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즉 묶어서 연결해서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elect customer name, product name, product price, order item quantity, product price 곱하기 order item quantity as subtotal 해서 from orders 테이블과 inner join 커스터머 테이블을 조인을 하는데 연결하는데 on orders의 커스터머 아이디가 커스터머 테이블의 커스터머 아이디와 같은 것을 연결하고요. inner join 해서 order 아이템 테이블과 조인하는데 on orders 테이블의 order id와 order item 테이블의 order id가 같은 것을 조인합니다. 그 다음에 inner join 해서 product 테이블과 조인하는데 order item의 product id와 product 테이블의 product id가 같은 것을 조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order by 해서 customer 테이블의 customer id 컬럼과 product 테이블의 product id 컬럼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우린 4장에서 셀렉트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3장에서는 데이터 타입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장 SQL 둘러보기입니다.